검찰은 김만배 씨가 생명줄로 여기고 있는 대장동 수익을 2,300여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0억 원을 동결 조치했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김만배 수익 1,000억 원 동결했다. 법원은 김만배 자산이 2,380억 원 청구를 받아들였는데 그중에서 한 1,000억 원 정도 이미 이제 동결 조치를 했고요. 그중에는 경기도 판교에 60억대 초호화 타운하우스 가압류된 것이 있고 수표 148억 원어치가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측근들의 증언을 또 보면은 진술을 보면은 이러한 대장동 수익을 김만배 씨는 마지막 생명줄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소환을 앞두고 검찰이 지금 김만배 씨의 입을 열기 위해서 압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김진진 변호사는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받겠죠. 네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큰 압박을 받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본인의 어떤 뭐 하나의 유일한 가치라고 하자면 이 전 모아놓은 저런 돈일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동결 조치가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어떤 사건에서도 실무에서도 보면 뭐 법원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송 전에 가압류 이제 정식 명칭은 가압류인데요. 네. 가압류 조치를 취하게 되면 실제 이 가압류를 당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큰 압박을 받게 되고 예를 들어 뭐 손해배상 소송이나 이런 걸 할 때 뭐 급여 가압류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면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어떤 본인이 손해배상 해야 될 거를 뭐 먼저 내가 이렇게 하고 이 소송을 종결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어떤 일반적인 소송에서도 굉장히 큰 심리적인 압박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큰 사건에서 이런 동결 조치가 들어갔다는 건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만배 씨가 최근에 뭐 자살 소동도 벌이고 이런 여러 가지 좀 기이한 행동들을 하셨잖아요. 아마 그런 이런 심리적 압박의 어떤 결과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집념이 남다른 것 같은데 수익을 지키는 방식도 정말 다양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구속되고 난 다음에도 그 최모 씨 그리고 이모 씨 지금 이미 구속 기소되어 있는 그들을 통해서 범죄 수익을 더 은닉시키려고 시도한 정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뭐 오피스텔을 빌려서 거기에 놔두고 대여 금고를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도 썼지만 추가적으로 부동산 그리고 사채에 투자하라라는 옥중 지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은 측근들은 재산을 철저히 지키겠다 이렇게 대응을 했다고 하는군요. 자,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김 씨 대장동 비리 혐의로 구속된 2021년 11월 이후에도 접견온 변호인을 통해서 이 씨와 최 씨에게 재산 은닉 및 관리 지시를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고 재산을 마지막까지 철저히 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자, 김진진 변호사님, 사채에 투자하라, 부동산에 투자하라. 이것 또한 은닉에 하는 방법입니까? 아니면은 김만배 씨가 옥중에 있으면서도 은닉에 만족하지 못하고 돈을 더 벌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겁니까? 네, 두 가지 다 해당할 것 같습니다. 다 해당됩니다. 앞서 얘기 나왔지만 뭐 김만배 씨의 이제 마지막 생명줄이라고 했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 본인이 어떤 지금 뭐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예전에 이제 언론인이었다고 하지만 이미 뭐 언론인으로서의 명예도 저버리신 것 같고 결국 남은 건 이제 돈밖에 없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본인이 좀 더 재산을 좀 더 늘리든지 이걸 가지고 뭐 투자를 해서 이제 더 재산을 불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오직 이거에 대해서만 그냥 관심을 가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투자금을 갖고만 있으면 이거는 사실 쉽게 어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이 많이 오가고 이런 부분들은 계좌 거래를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부분을 좀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이든 사채든 또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되면 이 돈의 행방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어렵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어떤 재산을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거를 어떻게든 최대한 좀 은닉해 보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또 투자를 지시한 게 아닌가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황도 추가적으로 좀 드러난 게 있습니다. 동아일보 이번에는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상의 지시로 남욱 등이 성남FC에 5억 원을 후원했다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게 동아일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5억 원이
위례 신도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고, 그리고 이 돈들이 과연 정진상 실장 혼자서 한 것인가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보도 내용을 보면 뭐 정진상 씨의 지시로 사실상 이 뭐 후원이란 표현을 썼는데 광고를 맡기고 이 광고비를 줬다는 것이고요. 이제 5억이란 돈이 큰 돈이다 보니까 이걸 과연 광고를 맡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네. 결국에는 광고 집행을 했다라는 취지인데, 이게 유사한 사례에서요. 그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변양규 씨 같은 경우에 기업들을 약간 종용해서 본인의 내연관계에 있던 그 성공미술관 관장 측에 이렇게 돈을 주도록 했습니다. 전부 무죄가 나왔어요. 제3자 뇌물 관련해서. 재판부가 그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들로서는 어느 정도 뭐 압박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제3자 뇌물 등으로까지 의율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인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걸 별도로 죄를 좀 의율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나온 얘기가 있는데, 그 네이버 쪽에 이제 이 성남 FC 관련해서 네이버 압수수색 들어갈 때 압수수색 영장에 들어갔던 그 죄목 자체가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특가법상 뇌물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검찰은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이 돈이 성남 FC 같은 경우에도 재밌는 사실이 성남 FC가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 후원 그 광고 수익이나 후원 정도 한 9억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또 은수미 시장 때 또 다시 비슷하게 돌아왔죠. 떨어졌고요. 예, 예. 중간에 갑자기 한 160억 정도가 들어온 건데 과연 이게 성남 FC에서만 쓰였을까? 검찰은 이걸 처음부터 그냥 제3자 뇌물죄도 뇌물되지만 이 돈이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흘러간 과정을 처음부터 캐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소환 통보가 갔고, 그리고 응할 가능성이 아직은 전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앞서 저희가 신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때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조사를 하고 아마 조사가 된다면 구정 전후로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